댈러스와 뉴욕 자이언츠 최근 15경기 중 14경기째 댈러스가 가져갑니다. 프레스콧의 효율적인 221야드와 탄탄한 수비로 뉴욕 자이언츠를 무너뜨렸습니다. 프레스콧은 이제 자이언츠를 상대로 개인 13연승을 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댈러스가 이 경기에서 가장 발전을 많이 했던 부분은 런 수비였습니다. 경기 평균 185.7야드를 내주던 수비가 자이언츠에게는 단 26야드만 내주며 틀어막았습니다. 역시 뉴욕의 존스, 네이버스, 케미는 12개의 캐치와 115야드로 빛이 났는데 경기 막판 네이버스가 뇌진탕으로 경기를 끝내지 못하며 그렇게 졌습니다. 마이카 파슨스의 발목 염좌 부상은 10일 정도의 회복과 재활이 필요할 거라고 하네요. 브랜든 오브리는 2주 연속 60대 거리의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구영애 선수가 커리어 최장거리 필드골 트라이 성공인 58야드짜리 시도를 역전 결승 득점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것도 디비전 라이벌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나왔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공격은 카마라와 테이서밀의 득점으로 살아났고 아틀란타의 공격은 경기 내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경기 시작과 함께 나왔던 샤이드 선수의 머프 펀트 실수와 트로이 앤더슨의 픽식스로 인해 애틀란타는 공격팀의 부진을 딛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구영애 선수는 필드골 4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팀을 캐리했네요. 지난주 컴백 윈 같은 마법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어스의 러싱 오펜스가 살아나면 훌륭한 공격 러쉬 패스 밸런스를 보여줬던 시카고가 램스를 짓눌렀습니다. 시즌 내내 큰 활약이 없었던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드디어 이 경기에서 165 스크리미지 야드와 터치다운 득점까지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턴오버가 없는 깨끗한 경기 운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내용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죠. 경기는 1분을 남기고 자관 브리스커 선수의 인터셉션으로 끝났습니다. 베어스의 수비는 꾸준히 강력하네요. 28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1대 29로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제가 미네소타가 이길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단 그린베이는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인터셉션 3개에 필드골 미스 2개, 여기에 펌블 턴오버까지 2점 차까지 따라간 게 신기할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미네소타는 펌블 턴오버 2개와 인터셉션이 있긴 했지만 다놀드의 패스 터치다운 3개, 그리고 에런 존스의 홈커밍 경기 훌륭한 활약으로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득점이 단 3점밖에 없었는데도 이겼네요. 앤서니 리차드슨은 또다시 한번 부상으로 경기에서 나가고 작년 클리블랜드에서 드쇼 왓슨의 대체 쿼터백으로 자주 봤던 조 플래코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터치다운 2개와 패서 레이팅 105.9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강인한 피츠버그 수비를 뚫었습니다. 저스틴 필즈의 경기 활약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312 패싱 야드와 55 러싱 야드, 그리고 종합적으로 터치다운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피츠버그 수비에게는 승리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점수이긴 한데 피츠버그를 수없이 본 플래코가 나와서 그런지 인디애나폴리스가 이겼네요. 인디애나폴리스는 리차드슨의 부상도 부상이지만 조나단 테일러의 부상까지 신경 쓰느라 이겼는데도 찝찝할 것 같습니다. 덴버가 2연승을 달립니다. 뉴욕 제츠의 공격력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물론 보닉스도 패싱야드를 60야드밖에 던지지 못해서 딱히 덴버의 공격력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뉴욕 제츠의 러싱을 64야드로 막고 터치다운을 단 1개도 내주지 않으며 이겼습니다. 경기를 게럿 윌슨의 펌블로 안 좋게 시작했던 뉴욕 제츠는 경기를 전라인의 50야드 필드골 미스로 마무리 지으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에런 로저스는 성적도 안 좋았고 색도 5번이나 당했네요. 스타 리시버 AJ 브라운과 드본테 스미스, 그리고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까지 결장했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템파베이 수비진이 허츠를 6번이나 백필드에서 넘어뜨렸고 베이커 메이필드는 다시 한번 100점이 넘는 패서 레이팅과 2개의 터치다운을 던지며 이겼습니다. 마이크 에반스는 이 경기 터치다운으로 커리어 596 득점을 달성했고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24대 0으로 경기를 시작했던 템파베이는 필라델피아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9월이 다 지나기 전에 첫 승리를 만들어내는 신시내티입니다. 런닝백 체이스 브라운의 2터치다운 활약과 자마 체이스의 63야드 캐치앤런 터치다운 플레이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조버로우는 색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네요. 캐롤라이나의 앤디 달튼 마법은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슈바 허버드의 104 러싱야드 퍼포먼스, 디온테 존슨의 83 리셉션 야드와 터치다운, 그리고 루키 레겟의 66 리셉션 야드와 터치다운이 캐롤라이나의 공격력을 살리긴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캐롤라이나 수비는 올 시즌 터치다운만 15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3분여를 남기고 공격 기회를 잡은 휴스턴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믹슨 없이 뛰었던 휴스턴, 러닝백 달의 오금보 월레가 경기 18초를 남기고 스트라우드의 터치다운 패스를 잡으며 역전했습니다. 제규어스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길 것 같은 경기도 다 져버리네요. 폭발적인 공격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쿼터 크리스찬 커크의 터치다운과 함께 경기 후반을 대부분 리드했는데 이 경기마저 집니다. 니코 콜린스는 12개의 캐치와 151 리셉션 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캐치 하나로 올 시즌 3번째 100 리셉션 야드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제이든 데니얼스는 작년 CJ 스트라우드가 줬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도까지 장착한 라마 잭슨이라는 비유가 찰떡인 것 같네요. 러싱 터치다운 하나와 패싱 터치다운 하나, 86.67%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며 애리조나를 박살냈습니다. NFL 역사상 시즌 첫 4경기 동안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던 선수는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라고 하네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하게 된 워싱턴은 패싱으로 233야드 그리고 러싱으로 216야드를 기록하며 애리조나를 이겼습니다. 카일러 머레이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고 애리조나 러싱 어택이 181야드를 전진하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록 퍼디는 골고루 여러 선수들에게 아름다운 디패스를 던져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러싱도 조던 메이슨의 123야드로 효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반에 일찌감치 20대 0의 스코어를 만들었던 샌프란시스코는 후반 뉴잉글랜드가 쫓아오려고 냈던 득점을 매치에 똑같이 달아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조이 슬라이의 63야드 필드골은 정말 대단했는데 이것 말곤 뉴잉글랜드 하이라이트는 딱히 없었습니다. 공격팀 최고의 선수 다반테 애덤스와 수비팀 최고의 선수 맥스 크로스비가 없었던 라스베가스는 드숀 왓슨을 상대로 올해 보기 드물었던 러싱 어택을 앞세워 팽팽했던 경기를 이겼습니다. 러싱 야드는 152야드를 기록했고 그중 60야드를 알렉산더 매티슨 선수가 전진했습니다. 마일스 게럿에게 색을 2번 당했는데도 민슈는 인터셉션 없는 깨끗한 경기력으로 선발 자리를 지켰습니다. 클리블랜드 쪽에서 경기 막판에 역전 터치다운 득점이 아마리 쿠퍼를 통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홀딩으로 무산되며 결국에 역전은 없었습니다. 치프스와 꾸역승은 올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가 봅니다. 1쿼터 카슨 스틸의 펌블 그리고 LA 차저스가 1쿼터에만 10득점을 하며 캔자스시티에게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에는 치프스 수비가 다시 한번 벽을 세우며 역전승을 했습니다. 2쿼터 원 플레이 드라이브로 워디와의 54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4쿼터 피라인 선수의 역전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버커의 필드골이 더해져 경기를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는 차저스를 상대로 6연승과 원정 11연승을 달리게 되네요. 그런데 캔자스시티에게 가장 큰 비보는 라시라이스 선수의 부상 여부입니다. 무릎 부상인 건 확실한데 십자인대 부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현재 파체코도 없는 상황에서 라이스마저 큰 부상을 당한 거라면 이 경기를 이겼지만 캔자스시티의 공격력은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티모어는 경기 첫 공격 드라이브부터 데릭 헨리의 87야드 터치다운 런으로 기세를 잡았고 리드를 단 1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펌블로 인해 잠깐 경기 분위기가 버팔로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 분위기를 카일 벤노이가 다시 펌블로 잡아가며 확실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라마 잭슨의 패싱 어택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데릭 헨리가 혼자 199야드를 달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드를 이른 시간에 빼앗긴 버팔로가 러싱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볼티모어 수비도 덩달아 살아나며 조시 앨런을 3번이나 쐐했습니다. 이 3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도 3경기 동안 2개밖에 내주지 않았던 버팔로에게 한 경기 3개의 허용 쐐은 정말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무패 강팀 버팔로에게 볼티모어가 시즌 첫 패배를 안겨주며 이렇게 한국 시간 월요일 경기들이 끝났네요. 오늘은 제가 해설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일찍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승부 예측 결과는 정말 처참하네요. 그래도 패커스 경기 입중계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내일 쿠팡 플레이에서 진행되는 테네시 대 마이애미 경기와 밤 10시 리뷰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